경성 크리처. 박서준 나오는 거. 732 부대가 거기 이제 다뤄지고 있는데 너무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발상 자체가 되게 무서운 거죠. 약을 뿌려서 다 병들어 죽이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발상이에요. 이거 정말 일본인 욕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단박의 중국사의 저자 신용환입니다. 책을 내면 책을 알리고 싶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갈수록 책도 안 읽고 책을 이렇게 홍보하는 기회도 별로 없잖아요. 제가 작가 생활한 지 이제 한 8년 됐는데 갈수록 심해져요. 그리고 되게 웃긴 건 뭐냐면 책을 안 읽는 사람들은 늘어나는데 책을 내고 싶어하는 사람도 점점 늘어나. 작가 이런 거에 대한 로망인지 아니면 자기의 커리어 때문에 그러고 싶은지 모르겠는데 한 주에 출판사마다 원고 투고가 200건 이상, 한 달에 책이 한 1000종 이상 나온대요. 저도 책을 내고 나면 계속 SNS에 뭐 이렇게 저렇게 하고 뭐 선정되면 선정됐어요 계속 얘기해. 나는 그런 내가 되게 추잡했다? 웃긴 게 뭐냐면 내 주변 선생님이 다 그래. 사람들이 책을 내면 다 굉장히 비굴해져. 저 책이 나왔어요 사주세요. 365책으로 빵 떴잖아요. 엄청 많이 팔고 나서 지금까지도 계속 그런 유사 제안이 오는 거예요. 되게 얄팍하고 최근에 보면 이렇게 서점 가보니까 최소한의 친한 출판사랑 친한 선생님이어서 내가 뭐라고 말하면 되는데, 아니면 이제 미디어셀러라고 해서 방송에서 연결된 그런 게 이제 역사 분야 베스트셀러의 1위부터 한 15위까지 차지하고 있어요. 아니면 이제 특정 인물에 대한 약간 팬덤. 심지어 제가 최근에 무슨 소리 들었냐면, 선생님 굿즈예요 책은. 싫더라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고민 속에서 그건 작가로서 오래 갈 수 있는 게 아니다. 두께와 깊이를 가진 책을 써야 돼. 글은 최대한 쉽게 써도 뎁스를 써야 돼 하면서 과감하게 단박이 중국사 썼거든요. 근데 나오고 나니까 이제부터 얘 어떻게 팔지?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일단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하시고요.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단박이 중국사를 사든지 아니면 저희 멤버십 오래된 미래 가입하시든지 하시면 됩니다. 저희 오늘 무슨 얘기예요? 보니까 본인 뭐 드라마 본 걸로 나한테 경성 크리처. 박서준 나오는 거 732 부대가 거기 이제 다뤄지고 있는데 너무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잔인하다고 하던데? 732 부대가 대체 어떤 부대였던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꼭 그런 거 보고 나와서 나한테 역사를 물어봐. 힘들어 죽겠어 아주 그냥. 우리 와이프도 이제 경성 크리처를 봤어요. 그러더니 오빠 731 좀 다뤄주면 안 돼? 그래서 전 뒤늦게 이제 좀 보고 있는데 좀 쇼킹해요. 미리 말씀드리면 이제 경성에는 731 부대는 없었습니다. 생체 실험 같은 게 이제 다른 데서 진행이 됐는데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인권 유린이고, 우리가 이게 자꾸 유태인 문제만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사실 유태인 문제는 유럽인들 사회에서의 큰 문제라면 실제로 이제 그 731 부대라는 것은 일본이 동아시아를 점령하면서 보여줬었던 최악의 전범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한번 좀 체계적으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배경을 보게 되면 1918년 11월 달에 하세베 소자가 러시아 첩보원 알렉산드르로부터 세균전에 대한 대량의 정보를 얻어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1차 세계대전 당시에 화학전, 가스전, 뭐 세균전 이런 개념이 처음 시작이 된 거예요. 독가스를 최초로 시행했던 건 1차 세계대전 때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싸우는 방법이 있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본 내에서 이 세균전을 주도해야 된다라고 이제 확신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이시시로라는 사람입니다. 이게 경성 크리처에도 이 사람 이름 나오나요? 나와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악인. 이 사람의 이제 생각은 뭐냐면, 일본은 섬나라이고 인구도 적고 병력도 부족하고 광석 자원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 침략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적다. 이 사람이 원래 세균학자예요. 의사고 집안도 완전 명문대고 이 집안에서 장인어른도 완전 의대 총장 뭐 이런 사람들이어서, 문제가 뭐냐면 의학자로서 뛰어남과 어떤 그 제국주의적인 지배욕이 섞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의 의학 기술을 활용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적군을 어떻게 무너뜨릴 것인가. 핵심은 세균전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세균전은 돈 안 드는 방법이거든요. 무기를 많이 만들고 핵무기를 만들고 실험 비용 이런 거 생각하면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우리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등장을 하게 된 거예요. 세균 무기는 살상력이 크고 감염성이 강해서 사망률도 높다. 투자가 적고 강철도 절약할 수 있다면서 세균전을 촉구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발상 자체가 되게 무서운 거죠. 의학 엘리트. 당시 일본의 최고의 의대를 나와서 가문적으로도 최고의 사람들과의 결혼했었던 유능한 의학 인재가 제국주의라는 정신병에 걸려서 끔찍한 발상을 하게 된 거죠. 부대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요, 1932년 8월 달입니다. 이 32년이면 만주사변을 통해서 일본이 만주를 점령한 다음 해예요. 8월 달에 도쿄의 와카마스초에 있는 육군 군의학교에 먼저 세균 연구실을 창설합니다. 이름은 멋있게 만들었어요. 방역연구소. 그러고 나서 1933년 이시 부대를 이제 비밀리에 하얼빈에 창설합니다. 그때
그때 이제 감호 부대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정식적으로는 1938년 6월달 하얼빈 약간 외곽에 있는, 전 가봤어요. 그 핑팡이란 지역에 부대가 정착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38년 41년이 왜 중요하냐면 38년이면 중일 전쟁이 본격화가 된 거죠. 일본이 대륙 침략을 하게 되고 41년이면 태평양 전쟁, 진주만 습격 이후에 미국과 싸운 해가 되거든요. 1941년에 만주에 이제 아주 체계적인 731 부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시점부터 만주 일대에 이제 18개 사단의 세균 부대가 설립이 되게 되고요. 시작은 5명으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가면 정원이 3,000여 명으로 확대가 됩니다. 이 일대는 아주 특수한 군사 시설이었기 때문에 이 일대를 지나갈 때는 보안을 철저하게 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기차가 이제 핑팡 일대를 지나갈 때는 이제 커튼을 내리고 창밖을 못 보게 한다라든지, 그 비행기도 역시 그 구역은 영공을 피해서 이게 돌아가게 시키는 등 철저하게 이제 엄수하면서 통제를 했고요. 하얼빈을 중심으로 해서 부대가 전 중국에 만들어집니다. 즉 중국을 점령해 나가면서 중국의 점령 지역에 계속 부대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러프하게 이야기하면 뭐냐면 중국인들 인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즉 총으로 쏴 죽이기에는 부전 자원이 적으니까 약을 뿌려서 다 병들어 죽이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발상이에요. 말도 안 되는 발상이에요. 하얼빈을 중심으로 창춘, 난징, 광저우, 그리고 동남아시아 쪽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의 세균 분원들을 설치해요. 그러니까 하얼빈이 중심지긴 한데 분원 부대들이 설치가 돼서 중국에만 무려 63개의 도시에 세균전 기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부대원들 중에서 꽤 상당수는 어린 소년들을 많이 모집합니다. 이게 되게 무서운 부분인데 뭐냐면 그 만화 몬스터 아시죠? 우라사와 나오키가 만든 희대의 명작 몬스터를 보면 어린아이들을 세뇌해서 어린아이들을 이제 살인 병기로 만들잖아요. 되게 충격적이었는데 그 작가가 이 731의 영향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보면 나치가 그랬듯이 일본도 똑같이 뭐냐면 어린 나이에, 즉 가치관이 성숙되기 전 단계의 아이들을 데려다가 이 아이들한테 이런 어떤 끔찍한 생체 실험이라는 것을 막 시키면서 윤리관을 마비시키는 과정들, 정말 끔찍한 행동들이었다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실험 대상은 중국인이 제일 많았어요. 그리고 조선인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몽골인들, 러시아인들, 네덜란드인들, 미국인들, 영국인들까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 다 누구냐면 항일 투쟁가들이 많았어요. 이 1930년대 후반이 되면 만주 일대에서 가장 격렬하게 일본과 저항을 했었던 건 중국 공산당 계열의 항일 부대들입니다. 그걸 이제 그 당시에 팔로군이란 말을 썼는데 팔로군 산하의 부대가 제일 많았고 신사군, 소련 적군, 그 외에도 여러 항일 지사 등이 있었고 당연히 이 멤버들 중에 조선인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이제 인물을 선정하냐? 점점 얘기가 이상해지죠. 이 생체 실험 대상자들을 뽑을 적에 기준도 있습니다. 간첩 활동한 사람. 근데 그 중에서 가족이나 친척이 없는 사람. 왜냐면 가족이나 친척이 있으면 찾아 헤맬 거 아니에요. 사회 문제가 되니까. 아주 비윤리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말도 되게 무서워요. 이거 지금 다 사료를 발굴해서 하는 얘기거든요. 다시 이용할 가치가 없는 자. 그러니까 이제 얘는 죽여도 괜찮아, 이런 사람들. 문서상 발견한 사례를 보게 되면 한 143건 정도의 문서를 발견했고요. 끌고 왔던 사람이 한 1203명 정도. 그리고 그 중에 중국인이 제일 많습니다. 압도적이에요. 1173명. 러시아인이 16명. 그리고 조선인이 7명. 이 사람들은 대부분 다 항일 투사들이었어요. 조직적으로 항일 투쟁을 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개 중에서도 제일 만만한 애들을 잡아다가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짓을 했던 거죠. 여기서 우리가 좀 고민이 되는 거죠. 일본이 벌였던 전쟁 범죄가 뭔가. 얘기 들으니까 어때요? 뭐 장난 아니죠? 끔찍하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좋은 게 경성 크리처라는 영화를 통해서 어찌됐건 우리가 또 역사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그 부대에서는 이제 어떤 실험들이 진짜 진행됐고, 이 실험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가 있고 그중에 이제 그래도 연구 결과로 발표된 이야기들만 하겠습니다. 저는 731 부대를 방문해 봤어요. 그러니까 731 부대를 간 게 아니라 어떻게 된 거냐면 이게 너무나 끔찍한 반인권적인 범죄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2차 세계대전 끝나가면서 유태인 학살 그리고 난징대 학살 같은 게 너무 끔찍한 사건이잖아요.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그 수백만 명 유태인들을 그렇게 조직적으로 죽여. 그리고 난징대 학살 같은 거 보면 3개월간 30만 명을 죽이잖아요. 이걸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연합국 측에서 이제 우리가 전범 재판을 하자. 그 전까지 그런 게 없었어요. 왜냐면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례가 아니야.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인류에 반하는 죄, 정의에 반하는 죄, 이런 어떤 죄를 규정을 해서 전범, 뉘른베르크 대법정, 도쿄 대재판 같은 걸 하게 되면서 처벌하게 돼요. 그런 주장들이 막 나오니까 패전 직전에 다
다 파기하고 뽀개요. 그래서 제일 제가 듣기 싫은 말이 뭐냐면, 야, 위안부 명부 있어?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정말 오만하고 무식하고 불쾌한 태도예요. 왜냐? 전쟁 범죄는 전쟁 범죄만 아니라 독재 정권 때도 정말 주요 사료는 다 불태워요. 그때 못 태운 걸 우리가 찾아내서 연구하는 거라고. 제가 그 하얼빈에 갔었을 때 731 부대 핵심 기지가 있거든요. 그거를 떠나기 전에 다 폭탄을 터뜨리고 간 거예요. 근데 터뜨리고 간 자리를 중국에서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 그 위에다 박물관을 세웠어요. 꼭 여러분들이 하얼빈 한번 관광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 교육이나 역사 교육을 위해서 어떤 역사 관광. 최근에는 이제 하얼빈을 거쳐서 간도 쪽 블라디보스토크 이렇게 가는 행로도 있는데 왜 가라고 그러냐면 일단 겨울에 가세요. 가면 빙등제가 진짜 끝내줘요. 그 빙등제가 방송에도 가끔 나오는데 방송에서 보는 것보다 가보면 훨씬 재밌고 훨씬 대단해요. 얼음으로 전 세계에 존재하는 유명한 건물이 다 있어요. 관광적으로도 굉장히 즐길 거리가 많은데 731 박물관은 한글로 안내가 돼요. 제가 난징 대도살 박물관을 비롯해서 중국의 박물관 여럿을 갔는데 한국 안내가 없어요. 참 힘들더라고요. 세계적으로 731 부대 연구의 최고 권위자 중에 한 분이 조선족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갔었을 당시에는 731 부대 박물관 관장님이셨어요. 두꺼운 731 세균전 책도 썼고 그걸 한국어로 번역도 했고 그분이 지금도 연구를 주도하세요. 나중에 꼭 기회가 되시면 한번 가서 보실 필요도 있고 저는 두꺼운 학술서를 사왔지만 얇은 책자도 팝니다. 한글어 버전으로. 그거 한번 보고 안 보고 되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제가 잊지 못하는 기억은 컨피덴셜 Q라는 문서를 전시해놨어요. 물론 최근에 어떻게 전시한지 모르겠지만 제가 갔을 때 기억을 말씀드리는 건데 요 가슴에다가 주사를 놔요. 이 세균이 어떻게 퍼져나가면서 사람이 죽어가는지를 하나 그림을 그려놓은 문서가 있어요. 그 문서 더미가 발굴이 된 거야. 그걸 보고 있으면 야 사람에게 이렇게 실험을 하면서 그 죽어가는 모습들, 우리가 영화 마르타에 나오는 그런 잔혹한 모습이 있냐 없냐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하나하나 생체를 실험하면서 이 병에 걸렸을 때 며칠 만에 죽을까, 어떻게 될까, 이걸 느끼고 다 확인해 본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잔인함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려 죽였다, 뭐 태워 죽였다 이런 자꾸 영화 마르타에 나오는 어떤 잔혹한 장면만 생각하는데 발상이 잔혹한 거잖아요. 저는 그 컴퓨터에서 Q 다 영어로 써 있어요. 그래서 그냥 사람 얼굴 그려져 있고 이렇게 병균 확산되는 것밖에 안 그려져 있는 그림이지만 혼자 거기서 오해를 했어요. 3시간 동안 울었어. 어떻게 인간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나와요. 장면을 다 그림으로 그리게 하거든요. 그래요? 아니 그 만드신 분이 그 가서 직접 보셨거나 그게 아니면 제가 옛날에 사피엔스 스튜디오 할 때 한번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나의 영향 받았나? 하여튼 직접 본 사람이 많지 않거든. 그걸 제가 이제 그 원 문서를 쭉 보고 와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실제로 보게 되면 사람만 실험한 건 아니고요. 동물 실험도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중요한 건 실험의 잔혹성이 아니라 실험을 통해서 균을 배양하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말을 이용해서 탄저균 실험을 했고요. 말피를 이제 뽑아서 실험하고 소, 양, 낙타, 돌고래, 쥐, 개, 닭, 돼지 쓸 수 있는 것들은 다 활용했고요. 쥐가 그렇게 중요했대요. 지금도 이제 우리가 좀 문제가 되는 거죠. 동물 실험에 쥐를 많이 쓰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부대에서 직영으로만 25만 마리를 사육했대요. 그러니까 아마 대부분의 병사들은 쥐 사육하느라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1kg의 패스트균을 생산하려면 한 1000마리의 쥐가 필요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731 부대가 300만 마리의 쥐를 키울 이제 계획서를 제출해서 아예 그 일대 만주국의 농민들까지도 쥐 사육에 동원이 될 정도까지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무시무시하죠? 상상을 해보십시오. 한 몇십만 마리의 쥐를 키우고 그걸 키우는 이유가 거기다 이렇게 주사 딱 넣어가지고 죽어가는 걸 보기 위해서. 또 하나는 그 식물 실험도 많이 했어요. 그게 뭐냐면 농장을 운영하는 거예요. 농장을 운영한다는 게 뭐냐면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농산물을 통해서 질병이 어떻게 전파가 되는가. 왜냐면 사람이 죽었다 깨어나도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흑수보리래요. 왜냐면 그 흑수보리의 재배를 통해서 흑수병을 전파시키기 위해서. 이거 우리가 감수성 가질 필요가 있어요. 사람 인체 실험하는 게 잔인하긴 하지만 동물, 식물 다 실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체 실험이 가장 좀 충격적인데
1990년 도쿄 세균실 건물을 허물 때 28구의 시신이 발견이 됐고요. 그리고 모든 실험 중에 이제 살해됐던 이들을 우리가 그 임상적으로 확인을 했고요. 731 부대에서는 정확히 몇 명을 죽였는지는 현재 모르고 있고, 다만 이 기와시마 기요시라는 몇몇의 증언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증언에 따르면 잡아둔 사람이 한 400명에서 600명 정도 되고요. 최소 5년간 한 3,000명 정도를 죽였다라고 현재 추산을 할 수 있고요. 관동군 헌병사령부 제3과장 요시우라 도라오 중자 같은 경우는 우리 헌병부대에서 이송한 애국자만 해도 애국자는 항일 투쟁한 사람 5,000명은 된다. 그들은 모두 실험 대상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산하부대마다 근데 독자적인 인력을 확보했죠. 그래서 제8604 부대의 경우에는 매일 3구 정도의 시체를 해부했고요. 장기 표본, 그러니까 그 신체를 적출해서 포르말린 용액에 담가두는 행동도 당연히 했고요. 39년부터 45년 사이에 이 8604 부대 같은 경우는 광저우에서 활동을 했는데, 광저우, 홍콩, 마카오 피난민들을 대상으로 10만 명 이상을 실험하고 그 중에 일부를 살해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거 되게 놀랍죠? 저는 이런 게 왜 책으로 안 나오는지, 나와도 이런 게 왜 화제가 덜 되는지, 이거 정말 일본인 욕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일본인들도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고, 동아시아 평화와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걸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무슨 제가 반일 감정을 더 증오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반대로 요즘에 가서 무슨 뭐 반일 코인트 한다면서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 많은데, 아니 뭐 이런 이야기 안 합니까?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과거를 청산하는 길이잖아.